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놓았는데 자신들은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렸다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대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선출직에서 사퇴하는 것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고 새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와 개발업무 유관 공무원, 유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도 대통령도 모두가 인간이 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치권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광주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차 중인 버스를 덮쳐 9분이 숨지고 8분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통과 충격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관계당국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철거 방법이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안전수칙의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관성적인 그리고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희생자분들과 부상자분들에 대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달인 7월 1일은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에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50인 미만 기업의 25.7%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실시에 대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자는 그동안 뭘 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인 아버지가 기계 돌리고 어머니가 직원들 밥해 나르고 학교 갔다 온 아들까지 잔업에 투입되어도 단가 후려치기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 현실에서 유예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일률적인 적용은 저소득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박탈된 근로시간만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직장에서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충분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잔업, 특근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이루어지는 조기 퇴근은 필연적으로 소득의 감소를 불러오고 얇아진 월급 봉투를 받아든 근로자는 결국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투잡을 구하는 것은 경제 불황 상황에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투잡을 구하더라도 근로자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투리 일자리는 직업 안정성도 떨어지고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아서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주 52시간제는 기형적인 노동 구조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이 일하고도 예전 수준의 월급도 받기 힘든 열악한 근로 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녁 있는 삶을 목표로 한 주 52시간제가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저녁이 괴로운 삶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제도가 현장과 충돌한다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 52시간제는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목표로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가 오히려 저녁도 주말도 휴일도 없는 삶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삶과 소득을 저하시킨다면 제도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소규모 사업장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로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못 구해 힘들고 근로자는 소득 감소에 투잡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주 52시간제는 자율사항으로 미루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역적, 산업적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합의로 연장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탁상 행정이 아닌 철저한 현장 실사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놓았는데 자신들은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렸다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탈당 권고나 출당 조치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대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선출직에서 사퇴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확실하게 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고 새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 여당과 야당,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와 개발업무 유관 공무원, 유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범국민적, 범정부적 부패 척결에 나서야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고 대다수 성실하고 양심적인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효과가 있으려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경찰 중심에서 검찰과 감사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수사권 없는 권익위 조사에서도 이만큼 비리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본으로 조사를 계속한다 합니다. 현재의 미미한 특수본 실적에서 보여주듯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소위 검찰개혁의 최대 수혜자인 경찰이 이 정권 핵심들을 엄정히 수사할 것 같습니까?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숨기고 머리는 보호하는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사회의 암적 요소입니다.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 예외 없이 법의 철퇴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살하고도 뒤에선 투기로 배불리는 정권 인사들이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도 대통령도 모두가 인간이 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실책으로 국민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자신들은 뒷구멍으로 국민을 속이고 엄청난 부를 챙겼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치권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